저희 스쿨링에 나와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지식이 더욱 명확해질수록 세상이 더욱 밝아지고 정의로워질 것을 저희는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의 주민등록 전입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민등록 전입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다세대주택에는 집원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번지수라 그랬지만 앞으로 가급적 그 말 쓰지 말고 집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에서는 집원만 쓰더라도 대항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서 다세대 주택, 조금 규모가 큰 거를 연립주택, 더 큰 거를 아파트라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집합건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건축물 현장부터 다룹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 들어갈 때 반드시 집원 가지고는 안 된다. 동호수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없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기재가 틀려버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판례 먼저 하나를 분명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대구 수성구 범호동 204호 1 아파트 5호로 주민등록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고 나서 임대인, 다시 말하면 소유자의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파트 1호로 돼 있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등기가 떨어지자 말자 이게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당권 실행 경매 일은 제3자가 압류해서 경매에 들어갔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된 것이죠. 임차인한테 비워달라 명도 소송을 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무슨 얘기냐?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모르느냐? 나는 대항력을 가진 남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랬는데 법원에서는 패소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찰자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먼저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는 5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5호.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임차받은 아파트는 1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거주하는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이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단지 인구동태 파악 목적, 그걸 넘어서서 공시기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5호, 거기는 당신이 입주가 안 돼 있다. 다시 말하면 1호에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 집합건물에는 반드시 집원, 동호수, 이걸 우리가 특수 주소라 그럽니다. 기재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가구로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5층을 지었다 그럴까요? 5층으로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 세대가 돼버렸다. 이랬을 때 다 가구 때 집원만 전입신고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 세대가 돼버렸다. 건축물 현장 등기가 다 달라졌다. 이랬을 때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건축물 대장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대장 등록 변경되기 전에 이미 전입신고가 됐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공시기능을 인정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에서는 집원만 기재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건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10가구가 살도록 지어진 겁니다. 10가구가 살았는데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1층에 1, 2, 3, 2층에 1, 2, 3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편물을 받는다든지 임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거는 대항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재 안 해도 됩니다. 다르게 기재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층 1호를 2층 1로 이랬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열한 가구가 살 수 있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채에 1억씩에서 지금 세를 내줍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시가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가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세대가 들어갔습니다. 한 가구에 1억씩 10억이 꽉 차 있습니다. 비어있는 한 세대에 또 전세가 들어가는데 세입자가 이거 1억씩이구나. 1억씩이구나. 나도 1억을 놓고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1억 넣고 거기서 전입신고해 봤대자 대학력 취득해 봤대자 그 사람은 만약 경매 들어가면 배당받지 못합니다. 왜? 전입 순서에 따라서 우선 배당이 나갑니다. 경매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들어갔을 때요. 전입 순서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앞에 들어간 10사람이 꽉 차버리는 겁니다. 1억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규모와 위치라면은 다 세대가 비쌀까요? 다 가구가 비쌀까요? 전체로 다 합쳐서 얘기할 때 물론 다 세대를 더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세대를 안 짓고 다 가구로 짓는 이유는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주차장이 완비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법정 대수를 주차할 수 있어야 건축허가 나는 것이 다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철역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거기는 꽤 큰 규모로 다세대를 짓지만은 주차장 주차장 건설을 면제해 준 겁니다. 전철역에 있으니까 출퇴근하는 사람 편리하게 다녀라. 그래서 생겨난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강좌에서도 전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